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내 방산과 항공우주 산업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024년 이 회사는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성장의 배경엔 무엇이 있었고, 또 202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 1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2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무려 190% 증가하며 국내 방산 대장주다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방산 수출 확대, 그리고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하나만의 고유 무기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을 넘어서 우주 산업에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차세대 우주 발사체 KSLV-3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단순한 위성 탑재 기업을 넘어 발사체 주도 기업으로의 변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2년까지 달 탐사, 대형 위성 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끌어갈 한국형 우주 산업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2월 한화오션의 지분을 42%까지 확대하며 조선과 방산의 결합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로써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종합방산 플랫폼 기업으로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고 전력화와 수출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을 펼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이 회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실적 대비 매출은 2.7배, 영업이익은 약 76% 성장한 규모입니다. 그 배경에는 폴란드와 중동, 호주 등에서 이어지는 K9 자주포 후속 수주, K239 천무 시스템의 확장 판매, 그리고 UAM 추진체계 개발, 위성 발사체 사업화 착수, 미사일 방어 유도체계 고도화 등 다층적인 기술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첨단 항공엔진 소재 개발과 함께 적층 제조 기반의 연소기, 추력기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차세대 소형 위성 추력기, 저장성 이원 추진제 개발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이 기술은 위성 자세 제어, 궤도 유지, 미세 추력 조절에 필요한 고정밀 하이퍼골릭 기반 추력기로 자체 생산 및 연소 시험을 통해 국산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한국형 정지궤도 위성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한화는 단순 부품 조달이 아닌 위성통신체계 발사체 추진계 지상구까지 일체화된 우주사업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즉 재생시키는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적층 제조라는 신기술을 통해 마모되거나 손상된 항공기 엔진 부품을 복원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금속 분말을 쌓아 올려서 부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DED, 즉 더렉터드 에너지 데포지션이라는 방식과 PBF, 즉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는 두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DED 방식은 쉽게 말하면 마모된 부위에 직접 용접하듯이 금속을 쌓아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반면 PBF 방식은 금속 분말을 얇게 펼쳐놓고 레이저로 필요한 부분만 녹여서 부품을 한 층씩 쌓아 만드는 기술입니다. 둘 다 정밀도와 복잡한 형상 제작에 유리하고 특히 항공기처럼 복잡하고 고온 환경에서 쓰이는 부품에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적층 제조 재생 기술은 미국의 GE 에이비에이션, 영국의 롤즈로이스, 독일의 MTU 에로 엔전즈 같은 항공 선진국 기업들이 먼저 기술을 상용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GE는 자사의 항공기 엔진에 PBF 방식으로 만든 연료 노즐을 실제 항공기에 장착하고 상용 운항 중이며 DED 방식으로는 엔진 노즐이나 블레이드, 즉 날개 같은 부품의 마모 부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DED 기술을 사용해서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터빈 블레이드 같은 부품을 수리하고 있고요. MTU는 터빈 부품 수리를 실제 항공기 MRO에 적용하여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기술을 실질적인 항공기 수리에 널리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우리도 DED 방식으로 항공기 압축기 베인의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는 기술, 또 전체 베인을 PBF 방식으로 정밀하게 다시 제작하는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인 IN718 합금 분말을 직접 제조하고 그 분말을 가지고 반복적인 평가와 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선진국은 이미 적층 제조 기술을 상용화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기술을 실제 항공기 수리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차이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항공산업도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중입니다. 이제 적층 제조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기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GE 에로스페이스입니다. GE는 항공기 엔진, 특히 LEAP 엔진의 적층 제조 부품을 채택하면서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동시에 생산 단가를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적용은 엔진 성능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항공사와 MRO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GE의 항공 부문은 최근 몇 년간 매출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개선세를 보여왔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는 팬텀 엔진을 포함한 다양한 고성능 항공기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엔진들의 핵심 부품에 적층 제조 기술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 가능한 고가 부품에 적층 재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MRO 부문 수익성을 개선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2023에서 2024년 사이 롤스로이스의 주가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의 MTU 에로 엔전지입니다. 이 회사는 엔진 제작보다 오히려 유지보수, 즉 MRO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으로 적층 제조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MTU는 유럽 주요 항공사와 정비 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적층 기술이 적용된 수리 공정은 이미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MTU는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 또한 완만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이처럼 적층 제조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항공기업들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층 제조 기술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단지 기업만의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적층 제조 기술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를 시장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명 연장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때문입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은 대개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마모되거나 손상됩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은 매우 고가이고 하나하나를 새로 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하지만 적층 제조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손상 부위만을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부품을 정밀하게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MRO, 즉 유지보수 시장에서 기존 대비 20에서 4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부품 MRO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900억 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층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7%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층 제조는 단지 항공기뿐 아니라 무인기, 도심항공, 발전용 가스터빈, 방산용 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민간과 군수 모두에서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기술이 상장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몇몇 기업들은 이미 이 분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제작뿐만 아니라 적층 제조 기반의 소형 엔진 부품 재생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으며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기술 자립성 면에서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의 적층 제조를 시험 적용 중이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 부품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수면 아래 있지만 향후 이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 관련 기업들의 수익 구조와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단기적인 실적보다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술이 민항기 정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내외 MRO 시장에서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실적 성장과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